네, 다음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. 이것도 올해 상장한 종목이고요. 소위 한솔 케미칼 쪽 관련된 대주주가 한솔 케미칼로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.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94년도에 설립된 전자 소재용 필름, 그리고 산업용 테이프, 소비재용 랩 생산업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주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솔 케미칼이 45.4%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있습니다. 전반적인 제품 자체는 범용, 산업, 소비재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향후의 성장성은 전자 소재용 필름 생산을 통한 성장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식품 포장용 사업부 이쪽을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쪽은 뭐 4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부입니다. 산업용 테이프, 어차피 이 회사의 시작 자체가 OPP, 소위 박스용 박스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였고요. 산업용 테이프, 그리고 소비재용 랩 테이프, 소위 유니랩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.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산업용 테이프 같은 경우는 국내 60%, 유니랩 같은 경우는 한 45%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나름 이쪽에서는 캐시카우로서의 고부가 가치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은 내년부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소위 전자 소재 쪽 부문 사업이 되겠습니다. 전자 소재,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ESS용 소재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.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 쪽은 여전히 범용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존 플랫한 디스플레이에서 엣지로 전환되면서 레진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필름으로 바뀌면서 OCR에서 OCA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동사의 수요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적이 좀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삼성전자 쪽 들어가는 퀀텀닷 TV에서 퀀텀닷의 그러니까 QD를 보호하는 소재인 배리어 필름 납품 가능성입니다.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한솔 케미칼 모회사 한솔 케미칼을 통해서 조금은 수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은 뭐 퀀텀닷 TV라는 거는 생산량 자체가 뭐 삼성 쪽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없었던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. 터치 스크린 패널, 배면 테이프, 이제 세트 케이스 조립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인데 이쪽도 좀 확대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존에 갤럭시 S6 그리고 S8 그리고 노트 5에서 7 이런 고가 폰에서 사용되던 테이프인데 A 시리즈, J 시리즈 이런 게 중저가 쪽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수량 증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저반사 필름이라고 하는 AR 필름이 애플 맥북용으로 단독 공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요. 이는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 FOPLP, 그러니까 팬아웃 공정용 패키징 소재 납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반도체 칩 고정용 테이프인데 현재 팬아웃 공정은 사실 애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적용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테이프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현재 삼성 SDI를 캡티브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ESS나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. 아직 가동률이 정상화되지 않은 삼성 SDI 시안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도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뭐 관련된 그런 소재에 대한 납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자 소재 사업 부문 이쪽이 어느 정도 좀 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포인트로 조금은 보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종목은 신대양 제지입니다. 사실 이 제지 업체 최근에 조금은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 조금 지루하면서도
뭐 이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크게 이제 성장성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조금 돋보이는 그런 산업이고요. 사실 뭐 제지업체들은 최근에 뭐 탐방도 안 받고 뭐 이런 IR 진행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좀 나름은 좀 되게 소극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신대양제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82년도에 설립돼서 95년도에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그런 제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골판지, 원지 그리고 상자를 제조하는 업체고요. 대양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출 비중 중에서 원지 비중이 대략 한 71%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대표적인 원지 제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뭐 그 이쪽 그 분야의 개통도를 보면 소위 폐지, 고지라고도 하는데요. 이 원재료를 통해서 원지를 만들어내고 이 원지를 가지고 원단을 만들고 이 원단을 통해서 골판지를 만드는 이런 정도의 개통도로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회사는 주로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골판지 업체들은 수익성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뭐 주요 영세 뭐 농수산업자라든지 내지는 뭐 택배 회사라든지 등의 엔드 유저들이 워낙 가격에 대한 이런 그 전가에 대해서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은 수익성 개선이 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소위 이 앞단에서 폐지 원인은 가격 전가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매출에서 2017년도 한 5천억대로 뛴 부분이 있는데요.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대양제지를 인수한 효과가 좀 반영됐다. 대양제지가 뭐 대략적으로 분기당 한 6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는 회사인데요. 이러면서 이제 지분 46.4%를 인수한 효과가 좀 반영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인수에 따라서 국내 골판지 원지 시장 점유율은 기존에 이제 14%대에서 23%대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원지 관련된 업체로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지배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4월달에 인수했기 때문에 3분기 반영된 숫자고요. 내년에 요게 온기로 반영되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출에 대한 큰 성장 이런 것들은 뭐 기재하지는 않지만 이 회사를 보는 가장 포인트는 이 원지 빼기 고지 스프레드,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에 관련된 추이가 굉장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이게 뭐 1%포인트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이익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. 앞서 보여드렸지만 매출 규모 자체가 대략 5천억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1% 개선이 소위 50억대, 2%만 하더라도 100억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러면 이 원지와 고지에 대한 스프레드가 왜 벌어지느냐라는 부분을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고지 가격을 보시면 이 고지 가격이 파란색입니다. 이게 뭐 굉장히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11월 이후 2017년 10월까지 대략 한 약 30에서 40% 상승을 했습니다. 상승 배경을 보면요. 작년 11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환경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현지 폐지 생산 금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. 그러면서 폐지 업체가 여러 셧다운을 당하면서 그 공급 쪽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 부족한 폐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한국, 말레이시아, 호주, 동남아 등으로부터 폐지 수입을 시작하면서 사실 국내 쪽 그 고지, 폐지가 사실은 쇼티지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. 일정 부분 레깅을 하면서 원지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고지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스프레드 자체는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. 중국이 그
다시 이 고지, 폐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시키면서 국내 수출 물량이 국내로 돌기 시작합니다. 이 폐지 수입을 금지시킨 이유는 혼합 폐지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동남아, 호주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 중에 뭐 쓰레기를 섞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잡다한 이런 혼합 폐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서 금지를 시켰고요. 이런 것들이 소위 11월 달부터 이 고지 가격을 이렇게 조금씩 고지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이 레깅이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봤었을 때는 나름은 이것도 원지 가격도 어느 정도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시차를 봤었을 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스프레드가 분명히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바라봤었을 때 실적 개선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렸고요. 현재 매출 규모가 대략 한 5천억 정도 수준에서 원지 비중이 70%가 넘는 그런 동사 입장에서는 스프레드 1%포인트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은 뭐 최소 3, 40억대에서 50억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내년에 이런 이익에 대한 개선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쯤은 접근해서 조금 수익 내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뭐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수익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